마이크론 기술을 탈취한 혐의를 받아 미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정면으로 받은 푸젠진화는 사실상 D램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선봉장 역할을 하던 푸젠진화의 실패는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 전체의 위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사실상 폭망 직전인 중국의 반도체 굴기. 하지만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쉽게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목표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지연되겠지만 중국은 여전히 반도체 분야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기업들의 입장에서 앞으로 지켜봐야 할 변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미중 무역 갈등의 타결 가능성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곧 시진핑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4월 10일에는 스티브 무무신 미국 재무장관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문제가 되던 무역 부분에 대한 강제 이행 장치에 거의 모든 합의를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미국과 중국은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사이버 절도, 지적재산권 침해, 중국의 환율 조작 방지, 무역 비관세 장벽, 농산물,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역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 이전 강요와 지적재산권 침해 부분이 뜨거운 감자였었는데요. 이 부분이 극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푸젠진화의 반도체 생산 장비가 납품된다면 기적적으로 푸젠진화가 메모리 반도체 D램 양산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자국 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중국 기업을 다시 정상화시켜줄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푸젠진화를 살리기 위해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어떠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재 해제에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푸젠진화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기업에 비하면 5년 가까이 뒤처져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산이 된다 할지라도 반도체 치킨 게임까지 일어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반도체 업체의 목표가 세계 시장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굴기의 목표는 반도체 자급자족입니다. 따라서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중국 업체들이 사용할 저가형 반도체만 생산해서 정부에서 반강제로 팔면 중국 시장은 충분히 장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부 주도하에 국영기업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자국 기업에 강제로 판다. 황당한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중국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푸젠진화의 파운드리 전향입니다. 푸젠진화는 일단 D램 반도체 생산을 접었고 파운드리 업체로 전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업체란 반도체 설계도를 받아 위탁 생산만을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이때 생산을 하지 않고 시스템 반도체 설계도만 만드는 업체를 팹리스라고 합니다. 의류 산업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팹리스는 나이키, 파운드리는 OEM 업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이 생각보다 준수하다는 점입니다. 세계 팹리스 시장 매출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 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2007년 점유율 7%에서 단기간에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배 가까이 성장시켰습니다. 휴대폰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모바일 제조업체들이 미국 퀄컴사의 AP를 수입해서 사용하는데 화웨이는 계열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해 개발한 자체 모바일 AP 기린을 탑재합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갤럭시 시리즈에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AP를 탑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한 AP 성능 수치를 보면 기린 AP의 성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준수한 AP를 설계하는 팹리스와 이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까지 자리를 잡는다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최근 파운드리 사업부를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든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파운드리 진출은 달갑지 않은 소식일 텐데요. 하지만 또 중국 내 시스템 반도체 생산량이 늘면
그만큼 탑재할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도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이해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모두 어닝쇼크를 발표했습니다. 이 와중에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푸젠진화의 디램 양산 실패와 중국 반도체 불기 둔화 소식은 가뭄의 단비와 같이 보입니다. 이번 푸젠진화 사태로 인해 전문가들도 당분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국내 업체의 독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반도체 시장을 쉽게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정부는 발빠른 대처를, 기업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반도체 최강국이 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